자, 수리물리 2 21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9장 Calculus of Variation 변분법에 대해서 하겠는데 한 2-3주 정도 할 예정인데 혹시 그 파인만의 렉처 노트스 온 피직스를 본 사람은 이 문제를 봤을 수도 있는데 그 문제가 이런 거예요. 아주 일반적인 문제인데 강아지가 물에 빠졌어요. 이름을 찰리라고 합시다. 강아지가 물에 빠졌는데 이 물에 빠진 강아지 구하기가 이제 우리가 과제인데 구하려고 하면 이제 빨리 가야 되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최대한 최단시간에 이제 도착하는 거죠. 찰리에게 도착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이게 속도가 내가 일정한 속도로 갈 수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죠.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은 이게 최단 거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수영을 하는 것이 뛰는 것보다 훨씬 느리단 말이에요. 그럼 수영하는 것이 훨씬 느리니까 그러니까 1번 패스가 아닌 이제 다른 패스. 예를 들면 수영을 최소로 하는 게 이제 유리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그러면 최단 거리냐? 1번하고 2번 중에 사실 어느 게 최단 시간이 걸리는 것이냐? 이건 사실은 정답을 우리가 따지면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고 이 사이에 어떤 경로거든요. 이 사이에 어떤 경로고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델타 2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걸리는 시간 델타 t라고 합시다. 델타 t를 최소화하는 것. 수학적으로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나중에 직접 풀어볼 텐데 이게 일종의 저기하고 똑같아요. 페르마의 원리랑 똑같은데 페르마의 프린시플. 페르마의 원리 중에 이제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리스트 타임 최소 시간이 뭐냐 이거죠. 최소 타임 in of a light ray 광선의 최소 시간이 무엇이냐 하는 원리인데 이게 직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직진을 하는 경우하고 반사를 하는 경우랑 굴절하는 경우 이게 사실은 이제 최소 시간의 원리에 의해서 이 패스가 정해지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Calculus of Variation은 수학적으로 어떤 함수가 아니라 펑셔널이라고 하는데 함수의 함수인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제너럴 태스크인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값이 있어요. 어떤 값이 있는데 이 값은 i라고 합시다. i가 뭔지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스테이셔너리 i 값을 스테이셔너리 한다는 얘기는 이게 델타 i가 0이란 뜻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쉽게 생각하면 미니멈이나 또는 이제 맥시멈을 구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맥시마이즈. 자, 그래서 이 i라고 하는 값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게 임의의 함수인데 임의의 펑셔널인데 어떤 그냥 함수가 아니라
함수의 적분치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건 많이 했잖아요.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는 그 미분을 해가지고 0인 값이면은 이제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되는데 2차원에서 그냥 1차원 함수의 경우에.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그냥 xy만 생각합시다. 여기 x하고 y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두 점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x1에서 x2라고 합시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은 x1, y1, x2, y2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떤 i라는 값이 있어요. 여기 뭐 길이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뭐를 찾는 거냐면 i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의미의 함수예요. x1에서 x2까지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처음 점하고 끝점은 정해져 있는데 이 경로를 찾는 거예요. fx하고 y하고 y 프라임 이게 뭐 x는 사실 파라미터라서 y하고 y 프라임 이렇게 씁시다. y하고 y 프라임하고 x 한 다음에 dx.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서 y 프라임은 미분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i 값을 i의 최소값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최대값일 수도 있는데 찾기예요. 찾는 방법. 최소값을 정확히 말하면 최소값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최소값을 갖는 y 펑션을 찾는 거죠. y가 어떤 x의 함수일 거 아니에요. y를 구해내기. 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면 이 문제로 귀결이 되고요. 자, 이렇게 박스를 쳐놓고.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문제 디파인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펑션에 최소 최대를 찾는 거하고는 완전히가 아니라 많이 다르죠. 펑션이 최대 찾기는 그냥 포인트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펑션이 있는데 y equal fx 이거의 최소값이나 그러니까 로컬 미니멈이나 맥시멈을 찾으려면은 얘를 미분한 다음에 이게 0이 되는 점을 찾으면은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점에서 미니멈 맥시멈이 나오잖아요. 자, 이거는 그냥 점들을 찾는 거고, 그죠? 이 점들을 찾는 거고,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떤 패스를 가질 것이냐, 무수히 많은 패스가 있을 텐데, 그죠? 굉장히 많은 패스가 있겠죠. 굉장히 많은 패스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정확한 어떤 패스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요 함수를 찾아내는 거죠. 그게 이제 목표고요. 이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은 대체로 두 사람인데, 그러니까 오일러하고 이제 라그랑주라는 오일러는 이제 수학자에 가깝고요. 그래서 뭐 오일러 이퀘이션뿐만 아니라 이제 왜 꼭지점과 뭐 면과 기타 등등 이 오일러가 이제 수학에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라그랑주는 이제 수학자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역학 당시에 이제 천체 18세기인가요?
그 천체의 운행에 관한 그 실레스티얼 미케닉스인가? 근데 그 천체의 운행에 관한 역학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고.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가 뭐냐면 그 어떤 이제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가 뭐냐?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 x1 x1 x2에서 아니 x1 x2가 아니라 x1 y1에서 좌표가요. x2 y2로 가는 최단거리가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x1 y1이고 이게 x2 y2예요. 아니 그거 최단거리 직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직선 맞아요. 근데 이게 직선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 최단거리 여기 최단거리 직선이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 하는 방법은 이제 나중에 하겠고요. 하는 방법은 아무튼 여기선 이 거리가 뭐냐면은 x의 함수로 쓰면 x1에서 x2까지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인데 dy를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y 프라임의 dx로 바꿔서 쓰면 얘는 dx 제곱이 하나 끄집어 나와서 이제 저기 루트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되고요. dx하고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구하면 되는 거죠. 이거의 그 델타 i는 0이 되는 어떤 함수를 되는 y 콜 어떤 함수를 찾으면 되는 거죠. fx라고 합시다. 그죠? 이게 뭐 직선이 될지 뭐 포물선이 될지 아직 몰라요. 그죠? 보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직선이라고 다 믿고 있지만 진짜로 그런지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직관적으로 알고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예인데 어떤 역시 이제 똑같은 x1, x2에서 어떤 이제 물체가 v의 속도로 가는데 v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의 그 최소 시간을 갖는 패스 궤도 패스 어떤 경로 어떤 경로를 따라가야 되냐. 이것도 직선 운동 하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죠? 그 여기 똑같이 이걸 그대로 써먹으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그 i가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가 델타 t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은 속도분의 거리죠. 속도분의 거리가 시간이잖아요. 근데 거리는 이거 전체를 적분한 거니까 참 내가 이걸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거리라고 하는 게 여기를 잘게 쪼갠 다음에요. 잘게 쪼갠 다음에 예를 들면 이 세그먼트를 한번 확대해서 보잔 말이에요. 세그먼트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건 직선으로 볼 수 있죠. 직선으로 볼 수 있고 이게 dx, dy 돼가지고 이 거리는 ds는 그 루트의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 이걸 이용을 한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이게 잘게 쪼갠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을 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요. 이건 v분의 1에 똑같이 이게 되니까 그 dx제곱 더하기 dy제곱.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x에 대한 걸로 하면은 그 적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루트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에 dx. 자, 만약에 속도가 일정하다면 경로가 저기 이 1번에 그러니까 위에 이 example과 답이 똑같겠죠.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이제 답이 달라지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려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문제를 정의를 했고요. 자, 문제를 그러면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섹션에 오일러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그 저기 사실은 기여한 사람들은 크게 두 사람이라서 오일러 라그랑주 이퀘이션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 수학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은 경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일러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더 자주 부르고, 물리학자들은 라그랑주 이퀘이션이라고 더 많이 하고요. 근데 뭐 오일러 라그랑주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저기 뭐냐면은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 shortest path 이 문제부터 먼저 얘기를 합시다. shortest path 그 in 2D에서 그냥 보통의 2D 유클리드 서피스죠. 유클리드 서피스가 아니라 유클리드 스페이스죠. 2차원 공간이 뭐 이런 뭐 왜 굳이 유클리드를 얘기를 해야 하느냐 하면 이제 길어지는데,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XY 좌표계를 생각하면 되고요.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 shortest path는 뭘 미니마이즈 하면 되냐면, 여기 거리가 뭐냐면 우리가 S라고 합시다. 거리가 x1에서 x2까지 아까 example 1에서 했듯이 루트에 여기 그냥 가져옵시다. 여기에 얘를 적분한 것을 최소화하면 돼요. 얘를 최소화하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최소화를 할 것이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x1 여기 그러니까 그냥 1, 2라고 표시를 합시다. x1, y1, x2, y2 쓰기가 귀찮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실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솔루션이 뭐 직선인지 곡선인지 아직 모르니까 그냥 이게 구하고요. 이 파란색으로 구한 게 우리가 어떤 y의 x일 거냐, 함수일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걸 답을 아직 모르잖아요. 답을 아직 모르니까 이제 임의의 이제 패스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임의의 패스를 다시 뭐 이렇게 그립시다. 이거는 뭐냐면은 yx는 임의의 패스고요. 임의의 경로고, 임의의 경로는 이제 우리가 yx는 얘는 이제 그 shortest path라고 합시다. 우리가 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솔루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근데 임의의 경로는 뭐 아직 답을 모르니까 임의의 경로 이렇게 써놓고, 얘는 yx 답에다가 어떤 그냥 더하기 아비트러리한 함수인데 여기에 그냥 이런 걸 붙여요. 아무 상관없지만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붙이고,
여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처음 점과 끝 점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몰 y나 여기 한 가지 조건은, 그러니까 y의 x1하고 y의 x1이 같고요. 그 large y의 x2나 small y의 x2나 같아요. 왜냐하면은 처음 점과 끝 점은 같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패스를 그렇게 잡죠. 문제 조건이에요. 조건이죠. 문제 조건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요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에타 x는 아비트러리 하지만 다만 이 끝점에서는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문제 조건이고요. 그 에타 x는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요 사이 값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차이가 엡실론 곱하기 에타 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이제 스몰 y라고 쓰지 말고 라지 y라고 써야겠죠.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얘를 최소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찾아야 되냐면은 델타 S가 0이 돼야 되니까, 다른 말로 여기서 변화하는 건 뭐냐면 엡실론을 변화시키는 거죠. 엡실론을 변화시키는 거를 이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찾으면 되고요. 자, 이걸 찾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이걸 계산을 하면 되죠. 얘를 S를 엡실론에 대해서 미분을 하려면 x1, x2는 x는 그냥 파라미터니까 놔두고요. 이 안에 인티그런드를, 그러니까 적분 안에 요 함수를 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미분을 하면은 2배 루트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얘를 y 프라임의 제곱을 미분을 해줘야 되니까 2배의 y 프라임 해놓고 다시 여기다가 d 엡실론의 dy 프라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엡실론은 x에 의존하는 값은 아니에요. 엡실론은 x하고 무관한 값이라서 여기에 아무튼간에 여기 yx가 스몰 yx에다가 엡실론의 에타 x라고 했잖아요. 요걸 미분을 해주면, 요걸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은 y 프라임의 x 더하기 엡실론의 에타 프라임의 x가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엡실론에 대해서 y 프라임을 해주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에타의 프라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값은 에타의 프라임이 되고, 얘가 또 솔루션일 때 뭐냐면은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는 어디서 0이 되냐면은 얘가 솔루션일 때, 그렇죠, 내가 원하는 답을 구했을 때 얘가 0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다시 쓰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인티그런드를 그대로 쓰는데 x1, x2 놔두고 dx 놔두고 여기에 2는 지워지니까 그냥 이렇게 놔두고 루트 1 플러스 라지 y 대신에 스몰 y 프라임을 써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y 프라임에, 물론 다 x의 함수예요. 에타 프라임의 x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뭘 해야 되느냐, 약간 저기 조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새로운 함수를 도입을 하고요. u라고 하는 거를 y 프라임 나누기 루트 1 플러스 y 프라임이라고 하고 앞면 제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뭐냐, 이거 뭘 한 거지? 이건 그냥 놔두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du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얘를 일단 x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이거요, u를 x에 대해서 미분을, 아니, 이렇게 한 다음에 얘 다시 이걸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이 그리고 뭘 하냐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여기서 이 값을 계산을 하면 이게 부분적분을 하는 거죠. 부분적분을 하면 여기 물론 엡실론이 0일 때 얘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루트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 분의 y 프라임 하고 에타 x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요거를 우리가 부분적분을 한 거예요. 요거를 그 다음에 빼기 이거의 미분치를 하니까 x1하고 x2 에타를 놔두고, 얘는 이제 적분 에타 프라임을 이제 우리가 부분적분을 하면은 이거 하는 거죠. f 프라임의 g는 이걸 적분을 하면 이건 fg에다가 빼기 인티그랄 fg 프라임,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걸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미분치, 전체 미분치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이렇게 쓰고 나면 하고 dx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물론 x1에서 x2까지 하면 이 값은 0이 되죠. 왜냐하면 얘가 0이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0이 되는 거는 뭘 찾으면 되냐면은 이것이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값을 0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분의
자, 이 값을 0으로 만들면은 이제 이게 솔루션이 되겠죠? 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y 프라임이지. 자, 이게 0이 되는 솔루션 사실 뭐랑 같으냐면은 y 프라임이 컨스탄트면 되죠.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솔루션 이거밖에 없고요. 물론 이걸 이제 더 풀어서 풀 수도 있고요. 물론 이게 이제 솔루션이란 건 여기에서 명확하죠. 만약에 y 프라임 컨스탄트면 얘를 미분을 해도 이 전체가 컨스탄트니까 0이 되는 거죠. 자,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직선이죠. 직선.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shortest path가 직선이라고 하는 거를 shortest path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만족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인 거죠. 자, 이게 사실은 한 가지 예고요. 한 가지 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몇 가지 좀 따져줘야 돼. 그러니까 일반적인 오일러 라그랑주 이퀘이션을 포뮬레이션을 하기 전에 페르마의 원리를 좀 더, 페르마가 T가 붙었죠. 따져줘야 되는데 이게 왜 빛은 직진을 하느냐? 일단은 페르마의 프린시플 한마디로 하면 빛은 최소 거리를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자, 최소 거리가 아니고 최소 시간. 최소 시간을 갖는 경로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얘가 직진, 반사, 굴절. 이 각각이 다 이유가 있는데, 자, 뭐냐면 일단 직진은 사실은 이미 한 거나 다름없는데, 왜 그러냐면 직진을 왜 직진을 하느냐? 페르마의 프린시플에 왜 만족하느냐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진짜 솔루션은 일반 상대론에 나오고요. 페르마는 물론 그걸 몰랐지만 아무튼 이게 페르마의 프린시플이 나중에는 일반 상대론과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는 뭐 그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이런 원리를 가져요. 빛은 최소 시간을 갖는 경로를 따르고요. 첫 번째 그냥 진공 중에서의 빛의 경로가 왜 직진이 되느냐 하면은 여기 델타 T가 다른 게 아니라 C분의 ds고요. C는 빛의 속도고 이게 물론 3차원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2차원만 해도 충분히 일반적이죠. 뭐 평면을 바꾸지는 않으니까. 물론 그것까지 생각할 수도 있긴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미니마이즈의 최소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게 직선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최소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진을 한다는 걸 직선이라고 하는 거를 아까 보였죠. 그래서 진공 중에서는 직진을 하고요. 두 번째 반사 문제를 좀 생각합시다. 이거는 굴절까지 이제 생각할 건데요. 시간이 되면. 자, 반사 문제인데 어떤 미러가 있다고 치고요. 어떤 미러가 있고
여기 미러에 이제 여기 스타팅 포인트가 있어서 여기를 여기가 이니셜 포인트고 뭐 나중에 최종점 여기 어딘가라고 칩시다. F라고 하는데 뭐 그냥 보내면 직진이고요. 얘를 한번 반사를 시켜서 보내는데 어떤 경로를 따를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얘가 한번 반사를 시켜서 보내는데 얘가 이제 어떤 경로를 따를 것이냐 하는 문제죠. 자, 근데 일단은 얘가 여기 거울까지 가는데 최소 이미 어떤 점은 한번 부닥쳐야 되니까 그 점을 부닥치기 전까지 얘는 분명히 직진을 해야 되겠죠. 아까 진공 중에서 직진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가 사실은 이런 경로를 따를 거고요. 여기 반사를 한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직진을 해야 되겠죠. 직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건 뭐냐면은 이게 어느 점, 이 점은 아직 어느 위치에서 반사를 할 것이냐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 최소 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몇 가지를 따져줘야 되는데 일단 미러의 위치는 고정이고요. 여기 세 가지는 고정이 돼 있어. 미러 위치하고 저기 그러니까 시작점, 끝점은 정해놓고 우리가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유일하게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 변수라고 합시다. 이걸 변수라고 하고요. 요 위치를 요 점을 뭐라고 할까요? 요 점의 위치를 y라고 할까요?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b 값을 찾는 거죠. 근데 어떤 값이냐면은 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그걸 찾으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걸 변수를 이제 몇 가지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수평 거리를 a라고 합시다. 이걸 a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몇 가지 변수가 필요한데 여기를 이제 원점이라고 잡으면 여기가 이제 b가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방향에 또 요 변수를 잡아야 되니까 f까지 다시 오는데 걸리는 거리를 요거를 a 프라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 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 전체 거리를 또 정해줘야 되니까 전체 거리를 우리가 y0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거리는 이제 y0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최소 거리가 뭐냐면 최소 시간이 최소 거리를 찾으면 되죠. 물론 dt는 c분의 ds고 얘는 ds는 우리가 하나는 ds1이 있고 ds2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ds를 미니마이즈 해주면 되는데 ds가 아니라 전체 우리가 거리가 자, 우리가 이걸 미니마이즈 해주면 되죠. 어떤 델타 t인데 델타 t에다가 그냥 c를 곱해도 되고요. 이것이 ds1하고 이걸 그냥 델타 s1이라고 합시다. 델타 s1 더하기 델타 s2라고 하면 되죠. 전체 길이를.
그러니까 미분치가 아니고. 자, 그러면은 이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하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a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y 제로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값을 결국은 미분을 했을 때 b에 대해서 다른 거 고정시키고, 이 b에 대해서 미분을 해줬을 때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되죠. 그쵸? 자, 그래 미분을 하면 이거는 2배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고 다시 2배의 b가 나오고, 얘는 요거에 미분을 한 다음에 b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y 제로 마이너스 b의 제곱하고 다시 여기서 마이너스 2b가 나오죠. 2b가 아니고 잘못 썼어요. 2배의 y 제로 마이너스 b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쵸. b 마이너스 y 제로 이렇게 써야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자, 지금부터 우리가 변수를 바꾸는데 y0 마이너스 b를 그냥 b 프라임이라고 씁시다. b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 요거의 거리예요. 요거 b 프라임. 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0이 되려면은 결국은 루트 a 왜 글씨가 자꾸 이상하게 되네요.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 하고 여기에 루트 a 프라임 제곱 더하기 b 프라임 제곱분의 b 프라임, 이게 같다는 얘기고요. 이게 사실 보면은 우리가 삼각형을 그리면 두 개가 닮은 꼴이라는 뜻이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사선으로 비교를 하면 xy의 길이로 비교를 하면은 또는 이렇게 써도 되죠. a분의 b가 a 프라임분의 b 프라임 이렇게 써도 되죠.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서 이 삼각형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무슨 색으로 할까요? 자, 요것분의 요거의 b하고 그 다음에 요것분의 요거의 b하고 같다는 얘기죠. 자, 다른 말로 하면 이 두 개의 각이 같게 되겠고요. 세타라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반사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우리가 답을 알고 있듯이 반사각이,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반사각은 입사각과 동일하죠. 동일하다. 물론 여기 입사각 반사각은 이제 미러의 수직인 선을 기준으로 측정한 각도가 되겠고요. 사실 똑같은 이야기를 굴절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숙제를 내줄 생각인데, 굴절. 이제 굴절의 경우에는 이제 뭐가 달라진, 어떤 빛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여기 답이 이렇게 되는 건,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진공 중에선 c의 속도로 속도가 여기서는 c죠.
이제 굴절률이 정의되는 게 굴절하는 정도에 의해서 사실은 정의된 게 아니고 빛의 속도가 얼마나 달라지느냐 하는 거 원래 정의를 해요. 그래서 매질 중에 들어가면 빛의 속도가 줄어들죠. 어떤 뭐 전자기적인 이유로 인해서 줄어드는데 그때 이제 n을 굴절률이라고 부르고요. 굴절과 관계되기 때문에 굴절률이 되는데 사실 굴절은 결과예요. 근데 이제 속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그러니까 페르마의 원리를 이용을 해갖고 페르마스 프린시플을 이용을 해서 그 빛의 경로를 찾으면 되죠. 이건 이제 직접 해보시고요. 내가 여기서 해주진 않을 테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를 그 일반적인 프로블럼에서 그럼 어떤 shortest path 또는 일반적으로 어떤 그 i라고 하는 값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정식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